네, 안녕하세요. 서 작가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 마르크스 레닌의 이야기를 아시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약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 책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방고에 대한 그 여행서를 제가 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일도 많고 몸이 조금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 여행서 작업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이제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 말고도 제가 이론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좋은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저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그 강의 방법이나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하나의 책을 그냥 그 자체로 설명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책 속에서 중심되는 구절이나 어떤 맥락을 조금 이해한 후에 그거를 집요하게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희생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약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자는 과연 누구인가?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죠. 제가 지금은 성인이고, 제 행동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성인이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영향력이 없다면, 부모의 그 영향 아래가 없다면, 부모 밑에 있지 않다면은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돈을 벌어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을, 제가 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과 남자는 일단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고 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죠. 자, 그런 어떤 일반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약자라고 하면 뭔가요? 그 개념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자가 되려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호받아야 될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사귀었던 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제가 레즈미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는 하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여자친구, 우리 친구, 동무도 사실 좋은 말인데 그게 이제 북에서 쓰면서 나빠졌죠. 그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도 걔가 석사까지 했어요. 점자책으로.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없기 때문에 걔는 약자죠. 걔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면서 우리가 핸디캡이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약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독재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해. 그러면 그게 약자죠. 정말 약자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북에서 탈출해서 저 중국 땅에 끌려간 그 여자들이 당하는 정말 실상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그걸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았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탈북민한테. 근데 뭐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끔찍한 것들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약자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도 안 돼 있어.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약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단이 목적이다.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여기 책에 나오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이 손봉호 교수라는 분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거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자라는 게 이분이 말하는 제가 말한 약자는 얘기를 안 해요. 이분이 말하는 약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여자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여자인데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애인을 사귀었어. 그래서 내가 병을 얻어. 그게 약자야. 그 사람에겐 권리가 있어. 그 사람은 차별을 안 받아. 그게 약자야. 그건 사소한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 약자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단.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차별하고 역차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선택 아닌가요? 물론 수혈을 맞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죠. 그거는 그 병원에서 정말 책임져야 될 거고 잘못한 거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동성애 강의를 굉장히 유명하신 약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이런 장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장기는 깨끗하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 장기 깨끗하대.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있잖아요, 캐나다에서는요, 동성애 장기 쓰지 않는데요. 그게 벌써 다 그 외국어로 된, 영어로 된 그런 표나 이런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플 때는 우리 일반 사람들 장기 써야 된다는 거야. 그거부터가 벌써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자기가 선택을 안 하면 되잖아.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제이디 벤스의 책, 그 힐버리의 노래, 거기 보면은 그 할머니가 있어요. 할모가 나와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제이디 벤스가 어느 날 거기도 아주 심해요, 그 교육이.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랬어. 할머니, 저도 제 친구한테 너무 좋은 감정을 느낀다. 그럼 이것도 동성애냐?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벤스야, 너 그거 빨고 싶냐? 벤스가 너무 제이드인가? 하여튼 그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그래서 아니요, 할머니랑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다. 그럼 그건 동성애가 아니야. 그냥 인간에 대한 정이야, 사랑. 와, 정말 대단하신 교육인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저도 제 친구 사랑하고, 제 여자친구들 잘해주고, 만나면 수다 떨고, 차 마시고, 그거는 인간에 대한 감정, 사랑이지. 연애의 감정,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이 세상에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차별 없는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데 가도 20대 이쁜 언니, 아가씨가 커피 하면은 다 쳐다봐. 저보다. 저는 이제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엄청나니까. 그게 차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차별은.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아. 열심히 돈 벌어서 주식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우받아. 그래서 어디 가면 그 사람, 제가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제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 그럼 사람들이 걔한테 관심을 주죠. 그러면 그거 차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소한 것들은 차별이 있어요. 다만 평등이라는 건 기회 평등. 나도 주식을 할 수 있고, 나도 시험을 볼 수 있고, 나도 투표할 수 있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못 될 수도 있겠지. 운이 안 따라주면. 그런 기회 평등은 있을지언정 부나 미모나 이 재능에는 다 차별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럼 얼굴이 다 이뻐야 되면은 갖다 기계로 찍어. 똑같이 얼굴을 기계로 찍어. 그러면 다 평등해지겠네? 아니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들 모임에 어떤 잘생기신 분이 왔어. 그러면 당연히 눈길이 가지. 그 사람에게 잘해주게 되지. 또 남자들 모임에 여자들 아주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왔어. 그럼 눈길이 안 가요? 그 여자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아주 그냥 뭐 제가 뭐 뚱뚱한 분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뚱뚱한 사람들이 왔어. 운동센터에. 근데 멋진 진짜 운동복을 입은 멋진 젊은 여성이 와서 막 운동을 해. 눈길이 가지. 남자들이 친절하지. 그게 차별하게 되지. 그렇다고 그 차별한다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뭐 인격이나 우리가 재산권이나 이런 거를 뺏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공평하니? 안 공평해요. 내가 어떻게 이쁜 20대 아가씨하고 같은 평등을 누리겠어. 20대 아가씨가 더 기회가 많지. 남자들에게 이렇게 막 눈길도 받고, 이렇게, 공주 대접도 받고. 그렇지만 또 내 나이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찾는 거지.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나?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약자의 개념이 너무 웃겨. 그런 사람들, 자신이 선택해서 동성애를 하고, 거기에서 병을 얻고, 자기가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약자래. 그래서 평등하기 위해서 목적을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를 신고한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적은 수단을 정당하지 않아요.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된다고 내 얼굴을 갖다가 성형외과에 가서 똑같이 칵칵칵 찍어봐. 그러면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전지현이어봐. 될 수도 없지만 그거는 평등한 사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지 않잖아요. 다 각기 다른 거지. 조금 더 이뻐지고 싶으면 자기가 꾸미면 되는 거고 또 뭐 요즘엔 뿌띠 성형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뇌도 마찬가지죠. 뇌에다 칩을 씹어. 다 뭐 IQ 뭐 3,000, 5,000이야. 그게 평등한 사회인가요? 그게 약자인가요? 약자는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약자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윤리적인 평등, 윤리적인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서 말하는 약자는 북한에 저 고통받는, 아랍에 고통받는 여자들, 그리고 사람들 없어요. 이상하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책도 더 분석하고, 책 작업 많이 하면서 제가 좋은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